반갑습니다, 여러분. 체험수학의 체험쌤입니다. 자, 이번 강의는요,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공부해 볼 차례입니다. 사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우리가 지난 1차식의 계산이었죠. 1차식을 다루는 과정에서 했던 연산하고요, 거의 흡사합니다. 정말 다를 게 없을 정도로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그때 다뤘던 1차식 또한 다항식의 한 종류였기 때문인 거죠.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부터 다루게 되는 용어 혹은 이런 1차식의 계산이 조금이라도 미흡했던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선생님이 위에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1차식의 계산 강의를 먼저 한번 보고 나서 그리고 이 강의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. 이게 연산이라는 게 처음에 정확하게 딱 한 번만 배워주면 나머지는 또 별거 없거든요. 그러니까 짐작하지 말고요. 반드시 딱 정확하게 연산 방법을 익히고 나서 봐주시는 거를 선생님이 간곡히 부탁합니다. 자, 그러면 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결국에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요. 누구끼리 계산하라? 무조건 동류항끼리 계산하라. 요것만 잘 해주시면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종류가 같은 동류항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좀 보니까 여러 번 이 실수가 발생되는 포인트가 꼭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포인트만 좀 짚어주는 걸로 내용을 잡아볼게요.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 괄호로 묶여있는 식을 덧셈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뺄셈할 때 좀 종종 틀리더라고요. 그래서 요런 겁니다. 이거 글씨가 끊깁니다. 이거 왜 이럽니까? 이거 4a 더하기 3b에서 빼기 5a 마이너스 3b 말고 자 2b로 해봅시다. 아이고 요렇게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. 마이너스 2b입니다. 됐습니다. 이런 식으로 괄호 전체를 뭐 할 때? 뺄셈을 할 때 이 가끔씩 한 개만 부호를 바꿔주는 친구들이 있어요. 자, 대부분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전체 부호를 다 바꾸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주어진 식은 4a 더하기 3b에서 이 괄호로 묶여져 있는 전부의 부호를 다 바꿔야죠. 그래서 요렇게 마이너스 5a 플러스 2b가 되면서 동류항끼리 즉 a가 들어있는 이 친구들 그 다음에 b가 들어있는 이 친구들끼리 연산을 해주시면 게임 끝난 거죠. 그죠? 요렇게 짝을 지어준 겁니다. 그러면 a가 들어있는 항끼리는 4와 마이너스 5 개수끼리의 덧셈 뺄셈이니까 얼마예요? 마이너스 1, 1은 생략 마이너스 a가 되겠죠? 그 다음에 더하기 5b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괄호로 묶여있는 친구들 뺄 때는 반드시 전부의 부호를 바꾼다. 요거 잊지 마시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첫 번째보다 더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 바로 뭐냐면 분수꼴의 뺄셈입니다. 자, 이것도 선생님이 먼저 한번 좀 적어볼게요. 자, 5분의 2a 마이너스 3b에서 빼기 3분의 a 더하기 2b 하고 이렇게 이 얘네들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당연히 분수니까 뭐부터 할 거예요? 통분부터 하겠죠. 그래서 전부 다 15로 이렇게 최소 공배수로 맞춰주면 위아래 30 곱하는 거니까 6a 마이너스 9b가 될 거고요. 빼기 너는 5를 곱해주니까 15분의 5a 더하기 10b 여기까지는 괜찮아요. 그러다가 꼭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 얘네들을 하나의 분수로 이렇게 이제 묶을 때 앞에 있는 거야 그대로 이렇게 쓰겠다만 뒤에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하나로 데려올 때 그대로 데려오는 현상을 선생님이 종종 봅니다.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? 이렇게 하는 실수 분명히 있습니다. 조심하셔야 됩니다. 얘만 이렇게 부호를 바꾸는 건 절대 안 돼요. 그래서 이런 현상은 절대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. 실수? 아니에요. 이거 실수 아닙니다. 실력이에요. 그래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드시려면 선생님이 이런 방법 하나 추천드릴게요. 뭐냐면요. 지금처럼 분수 형태에서
혹은 뭐 이렇게 분수처럼 보여지는 식에서요. 분모 분자에 여러 개의 항이 들어오는, 지금 이렇게 여러 개의 항이 들어오는 대상을 뺄 때는요. 뭐 앞에 있는 것도 동일하겠다만 이 식을 꼭 괄호로 묶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. 그러면 요렇게 얘네들 다 괄호로 묶을 테니까 이게 명백하게 잘못됐다는 게 보입니까? 왜?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? 다 부호를 바꿔야 된다고요. 그쵸? 그래서 이 친구도 부호를 바꿔야 됩니다. 누구로 바뀝니까? 빼기로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뀐다 이거죠.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현상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난다 라고 하면요, 꼭 다항식이 들어왔을 때는 괄호로 묶어주고 연산하는 습관을 한번 길러보도록 하세요. 이것만 조심하시면 나머지는 똑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이 안내해드릴 내용은요, 이제 2학년 과정에서는, 즉 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서는요 1차 항보다 더 차수가 높은 2차 항이 등장을 합니다. 그래서 이 2차 항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드리자면, 자, 뭐 특별하지 않아요. 결국에는 동류항끼리 또 취급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요런 겁니다. x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2x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할 겁니다. 누구를 더할 거냐면 요렇게 마이너스 2x제곱하고 5x 마이너스 2가 들어있는 이런 다항식을 또 더해 볼 겁니다. 그러면 얘네들 연산 똑같아요. 결국에는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무조건 누구끼리? 동류항끼리 해준다. 단지 차수가 이제는 좀 2차로 높아졌을 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래서 2차항은 누구끼리? 2차항끼리, 1차항은 1차항끼리,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은 상수항끼리, 뭐 요렇게만 따로 덧셈 뺄셈 해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.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나올 거고요. 2x, 5x는 합쳐서 7x가 됩니다.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니까 상수항은 마이너스 3이겠죠? 그리고 이 정답을 써줄 때는요,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 차수가 높은 순서에서 차수가 내려가는 요런 내리막길의 어떤 모양처럼 우리가 이거를 내림차순이라고 하거든요.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를 보통 기준으로 합니다. 왜냐하면 그렇게 봐야 딱 보기에도 뭔가 이쁘지 않습니까? 그죠? 복잡하게 보는 것보다 이쁘게 보는 게 좋아요. 그래서 2차 항, 즉 차수가 높은 항에 대한 연산에서도요, 똑같이 동류항끼리 적용하되 마지막에 정리하실 때는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. 뭐 요 정도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다항식의 연산 방법이 그대로 적용된다.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